자, 오늘은 경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경신일주를 이해하기 전에 오행의 단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고 경신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목이 있어요. 목의 단계는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작이 어떠한 것이든지 가장 최초의 단계가 목이에요. 이게 생명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우주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구라는 행성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다. 그 자체가 목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목의 단계로 시작을 하고 화의 단계로 들어서면은 여기부터는 분열, 팽창, 그리고 확산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런 화의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바로 무질서예요. 혼란이 가중이 되고 혼돈이 생기고 이걸 이제 카오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화의 단계에 이르면 복잡함을 띠게 돼요. 여기에서 이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게 바로 금의 작용이다. 자, 오늘 경신일주는 아래 위로 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앞에 목화의 단계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일주를 오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신일주를 설명할 때 물상으로 항상 따라오는 얘기야. 큰 칼과 같다라는 물상이 따라와요. 이게 왜 큰 칼이라는 물상적 설명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뭔가를 단절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단절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화예요. 화의 복잡함을 단절시키고 화를 통제하고 화를 분별하는 것이 이 금의 역할이고, 그 중에서 가장 그 능력을 특화시킨 것이 바로 이 경신일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도로에 차가 없으니까 복잡하지 않았죠. 그냥 사람이고 차고 그냥 다 같이 다녔을 거라고요. 근데 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점점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질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금이 개입을 해서 그런 복잡함을 신호등이라던가 횡단보도라던가 차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입함으로써 그 교통에 대한 복잡함을 해소해줬죠. 그게 바로 금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금은 화의 복잡함을 정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식물에 비유를 하자면은 나무에는 열매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기 전에 꽃이 열려서 그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죠. 근데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떨어지면 모든 과정이 끝났잖아요.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생명작용들이. 그래서 이런 금기가 작용해서 숙살이라고 하죠. 생명력을 죽이는 것처럼 작용을 하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태양에너지가 이제는 필요 없고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은 화의 복잡함을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하는 힘이 있어요. 물론 신금이나 유금도 그러한 작용을 하겠지만은 경금하고 경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화를 한 방에 정리를 해요. 하지만 이 신유는 화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화에서 수로 변환된 수를 지키는 거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일주를 이르러서 뭐라고 하냐면 결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화에 개입을 해야 되겠죠. 화가 없다면은 경신이라는 금기가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마치 차량 통행을 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교통경찰이 서 있는 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신금이 작용할 때는 화라는 명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명분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경신일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갑인일주, 목의 기둥이 올바로 서 있는 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 그렇게 큰 이유가 필요하지 않는데 경신일주는 명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명분에 살고 명분에 죽는 것이 경신일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일지의 비견이 있으니까 고집이 세다, 그리고 세 보인다, 강단 있다, 결단력 있다, 행동으로 옮긴다, 의리파다. 사실은 이 의리라고 하는 것도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경신일주고요. 신유일주에 비해서 덜 까칠하다,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 좀 더 유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인일주가 겉은 단단하고 속이 여리다라고 한다면은 경신일주는 겉은 여리고 속은 단단한 외유내강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신일주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화기예요. 화가 있을 때 경신일주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요. 내가 쓰여야 될 위치를 알게 되고요. 당연히 배우자로 정화나 오화가 강렬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강하게 봤을 때는 명분에 움직이는 직장 지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를 봤다면은 아주 현실적인 개인업을 하는 사업가적 기질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화가 없는 경신일주는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화가 없는 경신일주는 해야 될 일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직이 보장된다거나 할 일이 보장되지 않고요. 반면에 화가 있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일간은 수나 화가 있어야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고요. 수나 화가 없으면은 사회적인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일주를 뽑아야죠. 자, 오랜만에.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시간에 신사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